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장입니다. 오늘 만날 장애인분은 실리프팅 장애인인데요, 아침 7시 40분이고 8시 몇 킬로인데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이 도산대로던가? 압구정대로 한복판에 있네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시거니.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일찍 나오신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저 항상 이 시간 출근합니다. 일찍 나오시는구나. 네.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의 영광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바로 부탁드려도 제 될까요? 소개요? 예. 장주열이라고 하고요. 청담동 아니죠, 여기는? 논현동인데. 논현동인가? 예, 네네. 예, 어쨌든 거의 청남동. 네. 거기서 네. 한 20년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미용 성형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네.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네. 옛날 사진도 제가 원장님 찾아다니면서 인터넷에서 봤었는데 거의 늙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얼굴은 되게 동안이신데 그런가요? 사실 경력은 오래 되셨잖아요.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전공은 재활외과 전공을 했습니다. 그 몰랐습니다. 재활외과 전문의 따고 나와서 있다가 미용한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네. 미용에 하시게 될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먼저 재활학과를 개업을 했는데 필라테스라고 아시죠? 필라테스. 그거를 첫 번째로 제가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가 이제 미용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 또 비만 치료가 되게 성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비만하고 필라테스를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미용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저랑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푹 빠져서 거기 쪽으로만 가게 된 거죠. 저는 제가 이제 한번 파고들면 거기 이렇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아까 비만 쪽으로 먼저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만 쪽으로 시작하다가 보니까 비만에서 옛날 막 주사 놓고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다 보니까 지방 흡입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됐죠. 근데 그 바디 지방 흡입을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얼굴 지방 흡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굴 지방 흡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리프팅 쪽이 또 필요하다. 지방 흡입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리프팅에 더 관심을 갖고 아마 제가 얼굴 지방 흡입 같은 것도 거의 1세대거든요. 그때 제가 얼굴 지방 흡입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저한테 지방 흡입을 다 보내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리프팅이 얼굴에서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지방 흡입도 그냥 지방 흡입을 하지 않고 리프팅 지방 흡입이라고 해서 얼굴에 탄력을 주면서 지방을 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실리프팅 같은 거 열심히 하게 됐어요. 이제 그게 근데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야 지금 찾아보면 정보도 많고 또 업체에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학회도 많지만 그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못 배웠죠. 그냥 제가 하면서 제 스스로 셀프 트레이닝 한 것 같아요. 관찰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어떤 시술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오고 이걸 갖다 조금씩 변화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거를 스스로 배우는 명의가 되려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명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자기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게 의사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걸 하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학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그냥 지금 시점에서 가장 열정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고 임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그 리프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리프팅 학회 거의 한 6, 7년 전에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리프팅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물론 색소 그런 거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30, 40대에 그냥 가장 큰 화두가 또 리프팅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프팅 쪽이 되게 저한테 관심이 많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이제 리프팅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호하는 리프팅 방식이 있으실까요? 저 아무래도 실리프팅으로 많이 유명하니까 실리프팅을 좋아하죠. 근데 이제 EBD랑 실리프팅이랑은 목적도 다르고 환자들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EBD 같은 것들은 에너지 디바이스니까 무슨 열을 생성시키고 그래서 콜라겐 변성시키고 수축시키고 다시 만들어와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이제 리프팅이 되는 과정인데 EBD는 달라붙는다고 저는 설명을 해요. 어플리케이터의 방식 때문에 약간의 리프팅을 줄 수는 있어도 그거보다는 이제 달라붙으니까 환자분들이 리프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하지만 실리프팅은 직접적인 완전한 벡터를 가진 리프팅이거든요. 끌어올린다.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EBD랑 실리프팅이랑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 결과
결과가 아주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가 옳고 어떤 게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의 장점이 있고 이거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시술하면서도 이제 가치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얼굴을 먼저 잘 살펴보시고 그 환자의 얼굴에 맞춰서 뭐가 제일 필요한가 거기에 맞는 인디케이션을 잘 잡으면은 적절한 그런 컨비네이션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리프팅은 좀 어떤 시술인가요, 원장님? 리프팅을 하는데 실 가지고 리프팅을 하는 거죠.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네네네.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하나씩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슬리프팅이 잘 됐다고 쳤을 때 받은 환자분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늘어진 게 올라가는 게 이제 가장 크겠죠. 가장 얼굴에서 잘 늘어지는 부분이 이게 조울이라고 그러는 불독살 같은 거, 그리고 또 팔자주름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잘 늘어져서 여기 팔자주름과 마리오넷 주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올려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젊은 분들, 20대, 30대 같은 분들은 실제로 막 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얼굴형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늘어진 거를 올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얼굴이 약간 둥그런 얼굴을 좀 뾰족하게 만든다든지 좀 샤프하게 만들어서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40, 50대 정도 가면 진짜 실제적으로 좀 늘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슬리프팅으로 늘어진 거를 확실하게 올려서 주름을 감소시키는,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의 볼륨 감소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손님들 입장에서 슬리프팅을 잘한다는 병원을 어떻게 알고 좀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은 모든 수술이 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받고 왔는데 이제 잘 됐다 뭐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담을 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실을 쓰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실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양방향 돌기실을 쓴다고 해도 어떤 거는 막 되게 저렴하기도 하고 어떤 건 되게 비싸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비싼 이유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무시하고 싼 실만 쓰다가 보면은 결과가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런 게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을 쓰냐 한번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무조건적으로 실을 많이 쓰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실 중에 또 되게 비싼 실도 있거든요. 그것만 좀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의 기능이 추가된 건데 그런 기능은 요즘에 다른 바이오스티뮬레이터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다 낼 수 있는 기능을 비싼 실 해가지고 이제 티켓팅을 하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것들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잘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인 제가 봐도 실의 종류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이걸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절대로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유명하다거나 아니면 직접 지금 쓰고 계신 실이라던가 실에 대한 추천이 좀 가능하실까요? 저는 원래 이제 제가 2015년도인가 그때서부터 이제 민트라는 실을 많이 사용했어요. 민트 유명하죠. 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거의 탑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민트 실이 좀 장점이 있거든요. 3차원으로 이제 꽈진 실이라서 좀 오래 간다 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민트 실 좀 제가 좋게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제가 만든 투스 실 그게 원래는 디프레셔라이즈드 투스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돌기실은 강력하기만 하고 이게 콕 걸렸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풀려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얘는 돌기를 디프레셔라이즈라는 걸 해서 돌기가 이렇게 T자형으로 생겨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얼굴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어느 정도 움직임을 받쳐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디프레셔라이즈 투스, 그래서 그게 두스가 됐습니다. 마치 이게 딱딱하게 강한 나무는 팍 흔들리면 꺾여버리는데 그렇죠. 좀 예. 갈대처럼 유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나오는 예, 거예요. 정확합니다.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볼륨실 같은 거 좀 가끔 쓰죠. 볼륨실은 잼버 그런 실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프팅 실이랑 볼륨 실이랑 조금 생긴 거라던가 목적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역할이 어떻게 다를까요? 돌기실 같은 경우에는 실에 돌기가 있어서 돌기가 조직을 걸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리프팅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이 돌기실이 되겠고, 볼륨실은 꺼진 부분들이 있죠. 그런 꺼진 부분들을 좀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필러랑 비슷한데 아주 단단한 필러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테크닉에 따라서 뭔가를 올리기도 하고 뭐 울퉁불퉁한 걸 맞춰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을 이제 넣었을 때 종류에 대해서도 얘기해줬는데 돌기 방향들이 또 막 다 다르잖아요. 어떤 돌기가 좋다?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먼저 이제 양방향 돌기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돌기가 거꾸로 되어 있는 실이 있어요. 한쪽은 리프팅 해주고 한쪽은 고정하는 그런 실이거든요. 그런 게 있고,
반대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는 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조직을 그냥 고정만 해주는 리프팅이 아니라 고정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혼합해서 잘 쓰는 게 되게 좋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예. 그렇게 돼서 돌기의 그 방향성으로 봤을 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돌기가 근데 회사마다 되게 달라요. 같은 양방향 돌기실인데 돌기 모양도 차이가 있고 돌기를 한번 이렇게 꼬아서 만드느냐 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들어도 알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원장님이 그냥 추천하는 실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실들이 네네. 그렇게 만들어진 실입니다. 이게 근데 유지기간 측면에서 받은 손님은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된다 기대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제대로 시술을 하면 한 9개월 정도가 그냥 그 무난한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필러를 할 때도 계속 있다 갑자기 확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서서히 없어지게 되죠. 근데 실리프팅도 똑같아요. 얘가 돌기가 있으면 돌기가 좀 흡수되면서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9개월까지 가다가 얘가 탁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지만 제대로 된 시술을 하면 한 9개월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봐요. 근데 물론 오래 가신 분도 뭐 1년 가시기도 하고 해요. 다 1년도 넘게 가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제 필러를 해도 뭐 1년마다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얘도 한 9개월마다 이제 계속 한다든지 뭐 1년마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1년마다 실리프팅 하러 오시는 분들 계속 계시거든요. 실리프팅은 일단 단기적인 효과는 되게 좋거든요. 벡터를 가지고 확실하게 당겼으니까 그게 올라간 거를 갖다가 오래 유지시키려면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필요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저는 옛날서부터 이제 고정하는 방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타일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임상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타일을 안 하면 이게 실리프팅 한 3개월밖에 안 가요. 타일을 하니까 뭐 9개월 가고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테크닉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지 오래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안 녹는 실들은 오래 가기도 하죠. 근데 안 녹는 실은 저는 완전히 비추예요. 왜냐하면 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꼭 지속적인 결과를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 조직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조직은 떨어지는데 실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이물질을 그냥 가지고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녹는 실을 꼭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또 그런 괴담도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넣었을 때 유착이 되고 살이 딱딱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하시거나 하고 많이 답답하죠 사실.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이고 네. 그게 PDO라는 실 성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PDO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만든 뭐 울트라콜 뭐 그런 것도 있고 결국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시적으로 뭐 그런 게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 가지고 유착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니 실을 이렇게 하나 얇은 실을 하나 넣는데 유착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생기겠어요. 근데 뭐 유착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수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상, 수술 거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리프팅에 많은 시장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얇은 실 몇 개를 넣는다고 해서 유착이 확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옛날에는 정말 모노실이라고 아시죠? 그 모노실을 진짜 몇백 개씩 넣었을 때는 그게 유착을 좀 많이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많이 넣는 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착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약간의 늘어지거나 힘이 없는 지지인대들을 약간 보강하는 기능을 해서 오히려 조직을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맞는 이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술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유착은 엄청나거든요. 이게 정말 한번 거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리프팅 할 때도 이제 캐뉼라 이제 넣잖아요. 실리프팅 할 때도 캐뉼라까지도 잘 안 들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정말 큰 문제지. 실리프팅으로 거기 한 줄 뭐 그 콜라겐 약간 좀 만들어냈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미세한 유착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문제될 건 전혀 아니다. 오히려 더 도움도 줄 수 있다는 된다. 거죠. 아니 실제로 거상할 때도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박리를 해야 되잖아요. 박리가 안 되니까 가위 가지고 잘라요.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너무 유착이 심해가지고 그런 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강하게 당겼을 때 광대가 탁 올라가고 밑에는 쪽빗해지는 그래서 광대가 커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리프팅을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선생님? 옛날에 많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여기다가 실을 걸고 밑으로 해가지고 옛날 실은 한쪽 방향으로 쫙 올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올라가면 다 광대로 몰리게 되죠. 결국 그래서 광대가 커지는 건데 요즘 실은 그러니까 양방향 실 같은 경우에도 좀 디자인에 따라서 그런 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래쪽에서 여기 조직만 살짝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대가 안 커져요. 실도 좋아지고 기술도 좀 달라지면서 지금은
잘했을 때 그런 일은 없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가만히 있었을 때는 주름이 펴지고 예쁜데 웃을 때나 표정 지을 때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실리프팅은 혹시 그런 일은 없을까요? 글쎄요. 표정 지을 때 오히려 실리프팅은 근육 자체를 뭐 마비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톡스처럼 뭐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톡스는 실제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니까 우리 움직임에 따라서 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움직일 때랑 못 움직이게 하는 거랑. 근데 실리프팅에 있어서는 그런 게 좀 적은데 그런 건 있어요. 입을 뭐 크게 벌린다고 그럴 때 아니면 하하하고 막 웃을 때 그렇게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실이 딱 걸려 있는 게 딱 잡아주니까 불편함을 호소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또 제가 만든 두스실은 아까 제가 디프레셔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이물감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간 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부 안에서 어떻게 되나요? 얘는 PDO이기 때문에 가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녹아서 결국은 몸 밖으로 이제 배출되게 되는데 녹는 기간이 보통 이제 한 저희 3개월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그래서 6개월 뭐 계속 지나가다가 9개월 되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걸로 거의는 아니지만 그 돌기 정도는 그냥 많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도 보통 시술할 때 이 정도 개수를 쓴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보통 그냥 무난하게 쓸 때는 중화면 하면 해가지고 한쪽에 5개씩 한 10개 그 정도 씁니다. 그 정도가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생길 수 있는 뭐 문제나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경우에는 많이 붓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주 나오는 유착의 문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성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을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의 유지 기간은 정확한 테크닉, 벡터, 실을 어떤 실을 사용하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개수만 가지고 많이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오히려 붓기나 나중에 유착 같은 걸 많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결제를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결제를 하실 때 저 실 개수 몇 개 들어가요.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실 개수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결정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의사분들은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아주 반대예요. 이게 실리프팅의 트렌드가 되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실리프팅의 이제 결과를 메저링하는 그 두 가지 척도가 있는데 얼마나 강한 리프팅을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강하게 만들어낸 리프팅을 얼마나 오래 가게 하느냐 논문 같은 거 보면 두 가지를 계속 척도로 내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강한 리프팅 우리 템퍼럴 앵커링이라고 여기 실 걸어가지고 쫙 당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이 좀 싫어하세요. 얼굴이 부자연스럽거든요. 처음에 하면은 사마귀 얼굴처럼 확 올라가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얼굴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항상 강의를 할 때 얼굴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리라고 리프팅 된 걸. 근데 그 자연스럽게 리프팅 된 거를 계속 오래가게 만들어주는 게 실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트렌드가 옛날에는 강한 리프팅을 많이 선호를 했다면 요즘에는 오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자연스럽고 오래가게. 그게 저의 모토입니다. 어떤 시술이든 간에 부작용이 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부작용들을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실에서 가장 흔하고 환자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그런 거는 이제 딤플이라고 하죠. 돌기가 고르게 딱 걸려야 되는데 한 조직에 좀 강하게 걸리면 한쪽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딤플이 오래 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섬유화가 좀 생기면서 고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딤플 같은 거 생겼을 때는 그때 빨리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생기고 무서운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감염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실리프팅도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잖아요. 한번 그 주위에 바이오필름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생제를 쓰면 좋아졌다가 또 안 쓰면 또 계속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실을 꼭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실끝이 이제 좀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비쳐 보인다든지 돌출돼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리프팅이랑 또 다른 시술들이랑 보완을 하고 병행을 많이 한다 하셨는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실리프팅은 주로 하면의 리프팅에서는 아주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중안면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볼륨의 흡수에 의한 것들은 실리프팅으로 교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안면부는 볼륨을 잘 보면서 볼륨을 넣어주면서 리프팅까지 같이 해줘야지 효과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볼륨을 넣어줘야 되는데 실리프팅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적절하게 필러 사용을 같이 하는 걸 되게 선호를 하고요. 만약에 요즘에 또 필러 되게 싫어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슘을 많이 씁니다. 같이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피부 탄력 되게 중요하거든요. 리프팅만 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피부 탄력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스터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사실. 이런 분들은 실리프팅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가장 좀 어려운 경우는 환자분이 살이 많으신 경우, 볼륨이 너무 많은 경우, 무게가 무거우니까 잘 안 올라가죠. 올라가도 네? 좀 빨리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지방이 너무 많으신 분들한테는 오시면은 그냥 지방흡입부터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그냥 시술의 순서를 바꿔서 실리프팅을 먼저 하지 마시고 지방흡입을 먼저 하시고 실리프팅을 하세요. 그러면은 실리프팅 효과도 되게 좋고 오래도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살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살이 많아요. 그러면은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만해지겠죠. 모양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도 않아요. 추천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의사니까 실리프팅 하면 딱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보시는 분들은 실물이 또 어떻게 되고 들어가는지 되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혹시 제 얼굴에 잠깐 갖다 대보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받는 건 아니고요, 원장님께서 한번 시연을 해주실 겁니다. 이게 두스실이거든요. 이렇게 네. 보시면은 제가 한번 빼볼게요. 앞에는 일반적인 돌깃이라고 똑같은 돌기예요. 네네. 뒤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자형 몰기예요. 이렇게 네네네. 완전히 다르죠. 네네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 돌기가 360도 이렇게 회전돼 있어요. 회오리처럼. 예, 예. 네네. 그래서 이제 360도 돌기실의 장점과 T자형 돌기실의 장점을 다 한꺼번에 놓은 실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래쪽이고 여기가 위쪽이거든요. 여기가 아래쪽이죠. 그래서 조직을 얘가 들어가서 얘는 딱 걸어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한번 당기거든요. 그러면은 조직을 걸어가지고 이만큼 당긴 다음에 나머지 얘는 고정을 시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당기고 고정한다. 그래서 얘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타이 같은 걸 많이 썼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의 앵커링의 방법이 셀프 앵커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실을 당긴 다음에 뭐 타이 같은 거에서 고정을 딱 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이 실 자체가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술 방법 자체가 아주 간단해지면서 자에게도 편하겠네요. 엄청 편하죠. 그래서 아주 장점이 많긴 해요. 근데 지금은 골격 비대칭이라서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샥실을 만들어야 되는 네. 거죠. 이게 사실 힘들긴 해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다 올려서 네. 최대한 이렇게 리프팅을 양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쪽을 더 하고 그러면은 부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하는 것들은 얘를 올리는 게 제일 실리프팅에서 효과도 좋고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쪽에 있는 뭐 북칼펫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실리프팅을 잘하면 북칼펫을 감싸고 올리면서 이제 여기까지도 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를 저는 한 이쪽에서 잡고 들어가는 것. 이런 식으로 한 3줄을 넣어요. 옛날에는 타이를 할 땐 2줄을 넣었었는데 이제는 타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네. 그냥 아예 3개를 넣고 올리는 드림실을 넣은 다음에 여기 고정하는 트루실을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고정을 한번 딱 해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조울펫이 이렇게 살짝 올라간 느낌, 그러면서 여기는 가만히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리프팅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 살도 처져 있지만 여기 서브자이거마틱 할로윈스 있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가 조직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보강되는, 그래서 얼굴의 형을 땅콩형에서 이제 둥그런 형으로 이제 타원형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중안면 같은 경우에는 살치를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안면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눈 밑에 좀 약간 꺼져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필러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을 꼭 쓰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볼륨실 넣어서 이렇게 약간 그 오그멘테이션 시켜주면 되는데, 약간 눈 밑 지방도 좀 있으시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다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이런 눈 밑 지방이 있을 때 볼륨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그 튀어나온 걸 약간 눌러주면서 아래에 있는 거를 약간 보강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필러랑은 좀 다른 부분이죠. 보강. 필러를 하면은 눌러주진 못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서 밑에 거를 올려주는 그런 테크닉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실리프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가서 그 회오리 부분이 이쪽을 잡아주고 T자 부분은 이쪽을 고정을 해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올라가고 그게 영향이 없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고정점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정을 어디다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스퍼셜 템퍼럴 파시아나 뭐 아니면 로레스 파시아 뭐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뒤에 고정 구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점이 아니고 고정선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선으로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하고는 달리. 그래서 그 요즘에는 이렇게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정점에 대해서 해부학적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여기 뭐 딱딱한 조직이 어디
있냐 그런 거 되게 네. 많이 연구 많이 했는데 이제 별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 구간이 다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됩니다. 시술차한테도 쉬우니까 시술 결과도 좀 더 잘 나와서 손님한테도 좋다. 이물감도 적다. 그리고 오래 간다. 이게 받을 때 많이 아픈가요, 원장님? 이게 실리프팅 되게 많이 아플 거라고 걱정하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투메슨트라고 해서 라인마다 이제 용액을 조금 네. 집어넣어 주거든요. 네. 용액을 집어넣을 때는 약간 아플 수 있어요. 우리 치과할 때 마취하면 이렇게 네. 아프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플 수 있는데 그 용액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도 안 아파요. 일반적인 리쥬란 받는 거랑 비교하면 아유 엄청 드라프죠. 네. 저는 리쥬란 절대 못 맞아요. 더마샤인 없으면 네. 리쥬란 못 맞아요. 그냥 손주사는 절대 안 해요. 엄청 드라프죠. 한 10분의 5? 그 10분의 3? 정도면 진짜 걱정 없이 받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아유 절대 뭐 그렇게 많이 안 아픕니다. 원장님 아무튼 오늘 바쁜 시간 아침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네. 이제 각자 또 진료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또 더 해보고 싶은 거라던가 이런 방향의 진료를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제 아까 진료의 방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티에이징 줄기세포 이제 저는 지방줄기세포 쪽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방흡입을 워낙 좀 쉽게 하니까 그래서 줄기세포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좋은 그 안티에이징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줄기세포는 아니지만 뭐 혈액 가지고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좀 더 관심이 저를 좀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요즘에 줄기세포 쪽 안티에이징 그래서 병원에다가 고압산소 챔버도 놨어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사심이 네, 일단 네. 제가 좀 젊어져야지 저도 이제 네.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아주 그런 안티에이징 애호자가 됐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리프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일 답답한 부분은 괴담인 것 같아요. 괴담.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이제 아주 묻은 시술의 요만한 부분을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그로 같거든요.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일반적인 지식보다 진짜 저기 구석쟁이 있는 지식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만큼 뻥 튀겨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있는 지식들을 믿으시고 일반적인 상식을 믿고 그걸 따라가셔야지 되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거길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환자분들도 길을 잃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시다 보면은 환자분들의 진료의 방향에서 길을 잃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길을 못 찾겠다 하면 이런 대가 원장님들 찾아가서 인도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는 아니고 네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